자, 이번에는 우리 세부 측량에 대한 내용 중에서 평판 측량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룰 겁니다. 지금 세부 측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먼저 측량은 정확도에 따라서 골조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정확도가 좋은 골조 측량에는 어떤 게 있었죠? 우리나라 경희도 원점을 정했던 천문 측량이 있었고요. 다음에 삼각, 삼변 측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각, 삼변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세부 원점을 결정했던 다각 측량, 다른 말로 트래버스 측량, 다른 말로 도근점 측량이 있었죠. 지금 언급한 이 천문 측량, 삼각, 삼변 측량, 다각 측량, 이건 모두 2차원 좌표, 즉 평면 좌표 X와 Y를 두 축으로 하는 그러한 좌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람다와 피, 즉 경도와 위도로 표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이 실세계는 3차원이죠. 그럼 나머지 한 차원의 좌표가 바로 높이에 대한 거, 즉 수준 측량이 역시 골조 측량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골조 측량들은 국가에서 정하는 각종 법률과 여러 조건에 맞도록 높은 정확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측량이죠. 자, 그럼 이 외에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세부 측량에는 여기서부터 지금 같이 나갈 평판 측량과 그리고 요 뒷부분에 마지막으로 수록해 놓은 시거 측량, 다른 말로 스타디아 측량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세부 측량은 골조 측량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측량을 왜 해요? 부모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손쉽게 빠르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존 측량 성과를 이용해서 검측을 할 때 또는 현장을 답사했을 때 급하게 계략적인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 바로 이러한 세부 측량이에요. 자, 먼저 이러한 세부 측량의 첫 번째 단계 평판 측량부터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평판 측량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 Geoinformatics 758페이지부터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평판 측량이 뭘 의미하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평판, 평평한 판이란 뜻이에요. 이거를 삼각대 상부에다가 고정을 시켜서 세워놓고 판 위에다가 종이, 즉 우리가 제도를 하려는 그러한 도면을 붙입니다. 그리고 엘리데이드라고 하는 기계를 이용해서 엘리데이드, 이 평판 측량의 가장 핵심되는 기계죠. 요거를 이용해서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지물까지의 거리를 관측해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지도를 제작하는 그러한 측량을 우리가 평판 측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평판 측량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자, 먼저 우리 계략적으로 알고 들어간 게 뭐예요? 세부 측량이다. 빨리 관측값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정확도는 떨어진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죠. 자, 먼저 장점에는 현장에서 도해적인 제도를 하기 때문에 도해적 제도라는 말은 뭐예요? 직접 현장에서 각 대상물까지의 방향과 그 대상물까지의 거리를 관측해서 현장에서 직접 측량을 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현장에서 바로 제도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즉 현장에서 지도를 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대상물들의 목표점까지와 방향과 거리를 관측해서 바로바로 지도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중요한 지점을 빠뜨리는 일이 없어요. 즉 중요한 지점을 누락시켜서 관측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우리 눈에 현장이 보이고 또 우리가 도면을 그려서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한 점이 빠져 있으면 금방 도면에 표현이 되죠. 그래서 모든 측점들의 위치를 결측하지 않는다는 게 평판 측량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측을 했을 때, 즉 잘못 관측을 했을 때 현장에서 쉽게 발견하게 되고 쉽게 발견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보완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평판 측량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각 측량이라든지 또 다각 측량이라든지 또는 수준 측량과 같이 야장을 사용하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야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간편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이죠. 그 다음에 이 평판은 뒤에 가서 우리가 평판 기구들을 다뤄보면 알겠지만 측량용 기구가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측점을 이동할 때 단짝 들어서 이동하면 돼요. 간단하고 가볍고
또 싸고 왜 가격이 저렴이란 말이 있죠? 예. 앞에서 우스갯소리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측량의 정확도는 종래 측량에서 현대 측량으로 올수록 정확해진다. 그랬죠? 또 측량의 정확도는 계산식이 많고 수식이 복잡하고 처리해야 되는 게 많고 조정이 많을수록 정확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측량의 정확도는 측량기계 가격이 비싸면 정확하다 그랬어요. 그쵸? 그 얘기는 지금 여기서 역으로 바꾸면 뭐예요? 평판은 싸다,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단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우리가 종이에다 바로 제작을 합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종이에다 바로 지도를 그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 종이가 늘어나고 줄어날 수가 있어요. 습기를 먹으면 쭈글쭈글해지기도 하고 또 온도가 높아지면 모든 물체는 팽창하죠. 종이도 늘어납니다. 온도가 높으면 모든 물체는 늘어나요. 오징어도. 오징어는 안에 있는 수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그라드는 겁니다. 또 그 얘기를 잘 끝내고 나면 한 사람씩 또 나와요. 쥐포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측량이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여러분 심지어 어디 우리가 답안지를 작성하다 보면 답안지를 막 작성하다 손에 땀이 묻으면 답안지가 쭈글쭈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습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평판에서 사용하는 종이도 습기를 머금거나 온도가 높아지면 도지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후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 또 종래 측량과 현대 측량의 차이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었어요? 현대 측량으로 올수록 점점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천후 측량이 가능해진다는 얘기가 있었죠. 우리가 앞에서 GNSS라고 공부했던 GPS 같은 경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해가 있거나 없거나 항상 안테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종래 측량들은 일단 비가 오면 모든 측량은 접어야 됩니다. 우리 평판 측량하다가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건 빨리 정리해야 돼요. 우산 쓰고 계속합니다. 이미 습기가 들어오면 종이는 이 도지 자체는 벌써 변형이 생깁니다. 신축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빨리 장비 반납하고 어디 가나요? 비 오는 날이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비가 오는 날이면 부침개도 좋겠네요. 이렇게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평판 측량은 우리가 서두에서부터 그런 말을 했지만 낮은 정확도예요. 즉 세부 측량이란 말을 했어요. 어느 정도냐? 이 정확도가 평지에서는 1000분의 1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산악지에서는 300분의 1에서 500분의 1 정도예요. 자, 우리가 정확도를 어떻게 표현했던가요? 정확도는 관측 길이 또는 실제 길이분의 오차를 정확도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평지에서 1000분의 1 정도의 정확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예요, 그럼? 1000이라는 단위를 관측했을 때 1이라는 오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1000m를 관측했으면 1m의 오차가 있는 게 1000분의 1 정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지 측량과 소지 측량을 구분할 때 또는 종래 측량과 현대 측량을 구분할 때 정확도를 얼마를 기점으로 봤어요? 100만 분의 1 정확도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즉 100만이라는 단위가 있을 때 하나 정도 틀리는 정확도가 대지 측량과 소지 측량을 구분하는 정확도, 또 현대 측량과 종래 측량을 구분하는 정확도였어요. 여기 보세요. 1000분의 1. 와, 이건 정확도가 엄청 낮습니다. 산악지 300분의 1에서 500분의 1. 엄청 낮은 정확도예요. 그래서 이러한 평판 측량과 같은 세부 측량은 엄밀한 정확도를 요구하는 데서 할 수 있는 측량이 아니라 계략적이거나 아니면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고 빠르게 관측값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측량 방법이 바로 세부 측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편하다는 장점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평판 측량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기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먼저 엘리데이드가 나오네요. 이 엘리데이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이 이게 엘리데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포관이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기포관을 조정하는 나사가 같이 있고요. 이 기포관은 뭐 하는 장비예요? 수평을 맞출 때 쓰는 장비입니다. 자, 이 엘리데이드라는 거는 평판 측량의 가장 중요한 장비예요. 가장 중요한 장비치고 이런 말하면 좀
극단적일진 모르겠지만 좀 허접하네요. 예. 그래서 축적에 따라서 눈금이 매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LED 바닥에 자가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금방 이제 앞으로 설명할 후 시준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눈금이 매겨져 있고 또 이쪽에 전 시준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도 눈금이 매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후 시준판부터 볼까요? 예, 후 시준판은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눈을 대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전 시준판을 통해서 대상물을 관찰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인출핀이라고 되어 있죠. 예, 요거는 넣었다 뺐다 하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그 우리가 관측을 하는 점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눈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후 시준판에는 0.5에서 0.8mm 정도 되는 3개의 시준9 또는 시준0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이시죠? 요 밑에 건 그래도 눈에 띄어요. 예, 요거는 눈에 띄고 이렇게 3개의 구멍을 뚫어놔서 이 중에 내 입맛에 맞는 구멍을 통해서 전 시준판에 있는 시준사를 보고 다시 물체를 바라보게 되어 있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전 시준판은 뭐죠? 지금 여기 그림에 나타나고 있죠? 예, 요게 바로 대상물 쪽으로 향하게 하는 전 시준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까맣게 중앙에 실이 하나 걸려 있죠? 요걸 우리가 시준사라고 하고 이게 0.2에서 0.5mm 정도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LED를 통해서 방향을 잡을 때 요 인출핀 안에 있는 3개의 시준공 중에 하나 여기서부터 자, 이 시준사를 통해서 대상물을 바라보면 그렇게 LED 위치가 잡혀지면 그 방향은 뭐예요? 바로 이 라인이 만드는 방향과 같다. 즉 LED는 방향을 찾는 기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얘기죠. 물론 LED는 방향을 찾는 거 외에 이 기포관을 통해서 높이, 즉 수준을 맞추는 작업도 해요. 이럴 때 이 전시준판에 새겨져 있는 한 눈금의 크기는 후시준판과 전시준판, 요 양 시준판 사이 간격의 100분의 1입니다. 나중에 우리 이 LED들을 이용해서 높이를 구하거나 그 다음에 거리를 구하는 응용을 할 때 바로 요 100분의 1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요. 요거 체크해 두세요. 그리고 보통 이 양 시준판의 간격은 22 또는 27cm로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외에 우리가 또 평판 측량에서 사용하는 장비 중에서 자침함이 있어요. 요거는 말 그대로 나침반인데 유리 덮개가 있는 철 박스 안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평판 측량을 할 때 도면에서 자북을 찾을 수 있도록 설정해주는 나침반이 바로 이 자침함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 직사각형 상자 속에 유리 뚜껑으로 위가 덮여 있고 자침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통상 이 자침의 길이는 7에서 10c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구심기와 추가 있네요. 자, 우리 이것도 용어를 갖고 들어가 볼까요? 구심기 뭐 하는 거야? 구심을 하는 건데 구심이 뭔데요? 구할 구자죠. 중심이에요. 중심을 구하는 거, 즉 중심 맞추기, 기준점을 맞추는 그러한 장비인데 지상의 기준점을 평판 위에 있는 지도상의 기준점으로 맞추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지상 기준점과 도상점을 일치시키는 기구다. 자, 이렇게 우리가 평판 측량에서 볼 수 있는 기계들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평판, 평평한 판이라 그랬죠? 예, 이게 바로 평판. 그래서 이 평판 위에 종이를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집게를 이용해서 완전히 밀착시켜서 딱 집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집게 대신에 테이프를 이용해서 완전히 견고하게 이 양쪽 끝을 붙여서 관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LED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이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500분의 1 스케일로 우리가 도면을 만든다라고 할 때 물론 계산하면 다 나와요. 근데 귀찮죠? 그렇기 때문에 요 스케일에 500분의 1 쪽을 놓고 바로 거리를 재서 스케일을 즉각적으로 변환시킬 수 있도록 사용하는 거고, 또 300분의 1이나 400분의 1 여러 가지 축척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위에서 설명했던 구심기와 추예요.
그래서 이 줄을 쭉 늘어뜨리고 이 구심기의 이쪽 부분에 딱 걸어놓고 이 위쪽을 평판 위에 거치시키면 요 끝점과 요 구심추가 걸려있는 실이 연직 방향으로 내려가서 이 구심추를 지상의 기준점에 맞춰 놓으면 요 끄트머리는 그 점이 어디에 도면이 표시되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게 구심기와 추고요. 그 다음에 제도 연필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 연필은 굉장히 굳기가 강한 연필을 써야 돼요. 그리고 아주 날카롭게 깎아서 써야 됩니다. 왜? 1대 300 스케일로 우리가 관측을 한다고 했을 때 연필심의 두께가 1mm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연필심의 두께가 1mm라면 벌써 한번 선을 쭉 그으면 얼마? 1대 300 스케일에서는 30cm가 나가버려요. 예, 오차가 엄청나게 크게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제도 연필 6H나 7H를 사용합니다. 6H의 그 H는 hardness, 즉 굳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가끔 저도 학생들 데리고 관측을 하다 보면 6H나 7H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데 꼭 6B나 7B를 들고 와요. 이건 뭐야? 평판 위에서 스케치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 그런 연필을 쓰면 안 돼요. 그 6B나 7B는 되게 물렁물렁하고 굵게 나가는 거고 6H나 7H는 아주 날카롭게, 그래서 굳기가 굉장히 강한 그런 심이 내재되어 있는 연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우개. 이 지우개의 용도는 여러분 잘 알겠죠? 그거 말고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우리가 평판 측량을 할 때 아주 날카로운 측침을 사용해요. 바로 옆에 있죠. 예, 이거를 들고 다니면 위험하고 손 찔릴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지우개가 무슨 용도? 눈치챘죠? 예, 측침 꽂아놓는 측침 보관용입니다. 예, 이거 아주 유용하게 현장에서 사용해요. 예, 그리고 측침 있고요. 이 측침 없으면 학생들 어떤 짓을 잘하냐면 그 하루핀이라 그러나요? 우리가 양복을 맞추거나 할 때 그 임시로 꽂아두는 핀, 그걸 가지고 관측을 해서 측침 대신 써요. 제가 아주 호통을 칩니다. 왜? 그 침의 지름만 벌써 1mm야. 그럼 침을 꽂는 순간 30cm의 오차가 가볍게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얇고 날카로운 측침을 사용하는 게 그런 용도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세요.